2022년 찾아가는 공연 아무도 손대지 않은 아침을 너에게 줄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순서로 마음을 여는 소리, 양윤희, 양지연 두 자매가 아름다운 소리로 오늘의 무대를 시작해 줄 거예요. 근데 아까처럼 박수 치면 이제 도로 집에 갈지도 모르니까 우리와 같은 함성과 박수로 두 연주자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모셔보죠.
이렇게 네, 마음을 여는 소리를 열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 순서로는 가을을 담는 소리, 네, 달빛 신앙송의 차성자 회장님이 낭송을 준비하셨어요. 오늘은 사실 김건희 저의 아무도 손대지 않은 아침을 너에게 줄게에 대한 북 콘서트지만 제시만 계속하면 뭔가 재미없으실 것 같아서 가을을 여는 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가을 편지 양강모 9월과 11월 사이에 당신이 있네. 시리도록 푸른 하늘을 천진한 웃음으로 종일토록 그리는 푸른 하늘에 아직은 녹색이 창창한 나뭇잎 사이로 저 홀로 먼저 얼굴 붉어진 단풍잎 속에 이었고 인제 끊긴 텅 빈 벤치 위에 맑은 눈물처럼 떨어져 내리는 마른 낙엽 속에 잘 찾아오시라 새벽 창가에 밝혀놓은 작은 촛불에 파르르 떨리는 불꽃 그림자 속에 아침이면 어느 순간에 문득 찾아와 터질 듯 가슴 한껏 부풀려 놓으며 사르르 사르렁거리는 바람 속삭임의 속에 9월과 11월 사이에 언제나 가을 같은 당신이 있네. 언제나 당신 같은 가을이 있네. 아, 신이시여, 이 여인의 숨결 멈출 때까지 나 10월에 살게 하소서. 앞에 연주를 해주신 두 분과 지금 방금 낭송해 주신 차성자 선생님의 시를 듣고만 집에 가셔도 오늘 우리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그 톡톡히 하고 지나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앉는 게 좀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네. 이제부터는 그냥 편하게 저희 항상 만나는 그런 모습으로 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늘 사실은 북 콘서트라는 제목으로 이런 행사를 하게 됐는데 제가 항상 신앙송 콘서트에 낭독을 하는 사람으로 참여를 하거나 그냥 진행을 맡거나 이런 자리는 좀 많았지만 이렇게 제 이름으로 북 콘서트를 하는 것도 처음이어서 사실은 긴장을 많이 할까봐 그냥 소소하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렇게 멋있게 시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바쁜 시간 내주셔서 또 걸음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제 시집을 지금 가지고들 계실 수도 있고 안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혹시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이제 함께 시를 읽어봐야 되니까 하나씩 가지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집을 이제 4번째 시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항상 시집을 낼 때 제목을 어떻게 정해야 되나 이게 항상 고민이 되는데 아무도 손대지 않은 아침을 너에게 줄게. 이 제목으로 고른 이유는 다른 많은 시들 중에서도 그래도 이제는 제가 이런 마음으로 시를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좀 뜻이 있어서 이 시를 제목으로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사실 많이 좀 울고 징징이었었거든요. 항상 나는 슬프고 아프고 외롭고 시의 내용도 대부분 그랬어요. 그래서 제 시를 접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 되게 힘들게 사나 봐요. 주로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만나면 해맑은데 왜 시는 이렇게 우울하죠? 막 이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셨었는데 생각해보니 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고 근데 나는 정말 너무 나 혼자만 아프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구나 이런 좀 마음에
아 그럼 나도 누군가에게는 좀 이런 아무도 손대지 않은 아침 같은 아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좀 이제는 되어야겠다 반성을 하고 이 시를 제목으로 정해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렸는데 이 제목을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이 참 좋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어떤 분이 되게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침에 되게 배고픈 상태로 아침밥을 못 먹은 상태로 이 시집을 받았는데 갑자기 너무 뿌듯하게 그래서 아니 그 아침이 이게 아침밥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빵 터지고 뒤돌아섰는데 또 아차 싶은 거예요. 아 그분은 되게 시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로 그러니까 영혼을 채워주는 밥을 얘기하신 걸 수도 있는데 또 내가 단순하게 이걸 아침밥으로 또 생각을 했구나 이러면서 그 단순함을 또 한참 생각했었어요. 예, 어쨌거나 아침을 근데 또 누군가에게 아침을 차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아침에 따뜻하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과 칙칙칙칙 돌아가는 그 밥솥이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아침을 맞이했을 때 밥 먹어라 이렇게 누가 차려놓으면 아니면 아침 드세요 이렇게 하고 아침을 차려줬을 때 그 아침을 이렇게 같이 먹을 수 있다면 또 얼마나 행복할까. 아, 그래서 그분 때문에 제가 생각지 못한 그런 또 그런 마음을 또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순서는 아침을 담은 소리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진부 창작 스튜디오에서 평창문화원 문화사랑반 수업으로 신앙송반을 제가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신앙송 수업을 함께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제 시를 읽어주실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네. 저 혼자 다 읽으면 또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우선 첫 번째 순서로 문용훈 선생님께서 낭독을 해주시겠는데요. 네, 마이크를 전달했습니다. 건너편 아파트에 그리움이 살고 있다. 김고니. 잠들지 못하는 아파트를 본다. 불 꺼진 창문 너머 뒤척이는 고단한 사람들과 불을 끄지 못하는 외로운 사람들. 어쩌면 내가 사랑하는 그가 나를 그리워하며 편지를 쓰다 책상에 엎드려 꿈을 꾸고 있는 아파트. 어쩌면 오래전 앓던 짝사랑의 남자가 혼자 소주를 마시다가 울고 있는 창문. 월요일이 달려오는 비 내리는 새벽. 잠들지 못하고 불을 밝힌 네모난 슬픔을 본다. 뜬 눈으로 바람 속에 서 있는 어쩌면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마을을 본다. 다음 시는 전옥미 선생님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왜냐면 눈이 어두우셔서 크게 써오셨는데 지금 이거를 꺼내야 되나 아니면은 시집을 보라고 했는데 분명히 김건희가 시집을 보고 하라 그랬는데 이거를 꺼내도 되나 고민하시고 계신 거예요. 네.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대나무 잎사귀 심리를 걷는 마을에서 강물에 비치는 햇살처럼 반짝이고 싶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모든 것들이 괜찮다고 손을 흔드는 것처럼 아름답게 보일 때 뱃잎에 가려진 하늘처럼 푸르게 웃고 싶습니다. 고래를 찾아 떠난 사람을 기다리다 바위가 되어버린 그림자
먼 길을 떠난 저들이 돌멩이처럼 차갑게 바닷가에 누워 있을 때 강가를 달리는 갈대처럼 따스하게 웃어주고 싶습니다. 등대가 기다리는 소나무 숲을 지나 먼 곳에서 달려오는 무르이 지친 걸음을 마중 나갔을 때 바위보다 단단한 마음이 파도에 부서져 소리를 낼 때 동백꽃 한 송이로 굵게 떨어지는 겨울을 걸으며 괜찮다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이 시는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등대 문학상을 수상하러 울산으로 선생님 몇 분, 우리 신앙송 선생님들 몇 분하고 같이 울산에 이게 갔다가 다녀오면서 예, 그때 그 울산 바다랑 등대를 바라보면서 그때 이제 썼던 시예요. 그래서 두고두고 많이 생각이 납니다. 왜냐면 저는 아이들 키우고 이렇게 살면서 여행을 많이 못했거든요. 그래서 좀 강원도를 벗어나서 멀리 가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좀 긴 여행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울산의 그 풍경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예쁘고 좋아서 막 까르르 까르르 했더니 같이 가신 선생님들이 아 미쳤나 그러면서 공항이다. 저 비행기도 아직 못 타봤거든요. 그래서 공항이다 막 이러면서 좋아하니까 보면서 막 놀리고 막 그러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또 제가 그때 썼던 그 등대 문학상을 받았던 시도 한 편 소개해 막 이러면 자랑하는 건가? 네, 그리고 읽어드릴게요. 그래도 네. 이 시집에 없습니다. 이 시는 네. 등대와 등대 사이에 문이 있다. 바람의 그림자가 문을 두드린다. 먼 바다로 나간 배들이 불빛을 씻고 돌아올 때 문틈 사이로 고개를 내미는 햇살 밤을 뒤척이던 물고기들을 재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물결이 있다. 사랑을 잊은 사람들도 해변을 걸을 때면 문틈 사이로 들리는 물새의 노래를 들으며 두 개의 등대를 닮은 연인이 된다. 바다의 문을 연다. 해를 끌고 오는 고깃배. 등대 사이의 바람이 문틈 사이로 일렁일 때 터질 듯 하늘을 담은 눈동자. 하늘과 바다 사이에도 선이 있다. 친구를 잃은 사람들도 바다를 걸을 때면 하나의 선으로 만나지는 푸르고 따뜻한 물결이 있다. 네, 이런 시였었거든요. 항상 등대를 보면 그 등대와 등대 사이에 뭔가가 있을 것만 같아서 항상 바라봤는데 어느 날 저기 문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문을 열면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한번 해보고 썼던 시예요. 재밌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오늘 저보다 예쁘게 하고 와서 제가 좀 삐졌어요. 이용임 선생님 너무 예쁘게 하고 오셔가지고 네, 제 시를 또 한 편 이거 저와 막 벗고 난리 났어. 막 돌고 이래 난리 났어. 근데 제가 삐졌어요. 왜요? 은혜 쌤도 저 하려고 했는데 아 내가 마음의 준비 다 해놨는데 해가지고 아 여기로 오십시오 그러면 이제 안 삐지고 가운데로 54쪽이고요. 저는 그 열심히 정말 애들 키우면서 뭐 시가 뭐 문학이랑 하나도 모르고 살다가 너무 아파서 진부에 갑자기 왔는데 은혜 쌤을 만나고 해서 처음으로 이런 자리로 와보고 해서 너무 떨리긴 한데 아무튼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백을 감사히 그 삶을 되게 지금부터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주신 분이라서 와. 은인입니다. 병이 되게 많이 나았거든요. 좀 떨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빛을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김고미. 힘겹게 안개를 걷어내며 걸어 나오는 햇살. 무거운 발걸음을 너와 걷고 싶다. 그림자가 작아진 한낮의 뜨거운 심장. 타오르는 시간의 손목을 꼭 잡고 싶다. 산 그림자가 나무의 속살을 감추는 수줍은 시간이 오며 너의 붉은 입술을 훔치고 싶다. 빛이 사라져 별들을 불러야 하는 순간에는 너의 눈 속 영원에 닿은 단 하나의 빛을 보며 기도하고 싶다. 세상의 모든 빛을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세상의 모든 시간 너를 사랑하고 싶다.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예, 직장 다니실 때 노래자랑 상 타신 그 실력 어디 하냐고. 원래 그러신 분인데, 네. 차라리 노래가 나. 노래를 시켰어야 되는데, 노래 한 곡 어떻게 부탁드려요. 네. 다음 기회에는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모두가 자기 가슴 속에 그 숨겨진 꿈이 있잖아요. 근데 그 꿈을 꽃 피우지 못하면 병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용임쌤을 만났을 때 사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렇게 끼가 많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 꼭꼭 숨어서 시어머님 아픈 그 간호해드리고 아이들 키우고 무려 16년을 어머님의 병을 옆에서 도와드리고 하셔서 얼마나 본인이 병이 나신 거죠. 그랬다가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즐겁게 생활하시더니 금방 얼굴에 꽃이 피셨어요. 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네. 그리고 그 다음 시는 이제 얼레리 꼴레리고 저는 제가 골라드린 게 아닌데 강명재 선생님이 첫날 밤이라는 제목의 시를 골라주셨거든요. 네,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거기서 하셔도 돼요? 네. 여기도 해도요? 네, 네. 편안하게 그냥 거기서. 네. 제가 가끔 이제 사극 버전의 시를 또 쓰는데 모르겠어요. 드라마 사극을 즐겨봐서 그런지 가끔 시를 쓸 때 머릿속에 상상이 이제 아주 오래된 풍경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저희 마치 전생인 듯이. 저희 할머니가 가마 타고 시집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극 저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옛날엔 정말 그 창호지 구멍을 막 뚫어서 구경하기도 하고 정말 그랬다고 하는데 진짜 그랬을까? 이런 상상도 좀 해보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수줍은 그 첫날 밤의 신부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제가 결혼해서 집을 떠나올 때 친정어머님을 뒤로 하고 이제 낯선 곳에 와서 살게 됐을 때의 기분도 좀 생각나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상상을 해서 써봤는데 강명재 선생님께서 이 시를 고르셔서 너무 놀랐어요. 네. 혹시 이런 비슷한 첫날 밤을 겪어보셨는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 사람들 첫날 밤 없는 사람 없죠. 네, 거기까지만.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거기까지만. 네. 자, 그러면 이 시집의 표지시죠. 네. 이거를 처음에 그럼 김미연 쌤 이거 읽어주실래요? 했더니 제가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여기 나와서 이뻐가지고 고니쌤하고는 지금 아이가 큰애랑 둘째랑 똑같은 아이고 그래서 학부모로 처음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행복한 책 읽기 요거로 모임으로 해서 책 읽기로 먼저 만났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선생님이 시를 좀 써보는 게 어떠냐고 저는 시 쪽으로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를 쓸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자꾸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나도 모르게 나의 안쪽에 있는 감성을 꺼내서 이렇게 조금 꺼내놨더니 폭풍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잘한다고 이러면서 얘기해서 나도 모르게 길거리 가면서 차 안에서 문구가 될 만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또 두 편의 시집을 공동 집필이었지만 하게 된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좀 되게 감사하고 항상 있으면 스승님이시니까 스승님이 그 제자를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나도 좀 보고 배워야겠구나 그런 걸 좀 많이 했고요. 이 제목을 저는 다른 분이 하실 줄 알았어요. 저 이 제목 책 딱 받자마자 제목 보고 완전히 이건 소장각이야. 그래서 이제 제가 캘리를 조금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캘리로 써도 너무너무 예쁘겠구나라고 해서 가자마자 이걸 캘리로 써보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상상력을 되게 많이 자극하는 그러고 되게 아름다운 그런 문구여서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다들 하실 줄 알고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제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아침을 너에게 줄게. 김보미. 콩나물국을 끓이다가 앞치마에 눈물을 닦던 어머니의 아침. 고된 일상을 술로 씻다가 잠든 아버지를 깨우는 또 다른 하루. 새벽녘 책상에 엎드려 잠들었던 가방이 무거운 수험생의 정거장. 퉁퉁 부은 눈 위에 화장을 한 아무렇지도 않은 구두 발자국. 모두 잠든 새벽. 새를 데리고 와 지붕 위에 풀어놓은 아침. 밤을 샌 고양이의 허리를 붙들이는 햇살. 어제와 하나도 닮지 않은 아무도 손대지 않은 아침을 너에게 주고 싶다. 네. 감사합니다. 김미연 선생님하고 저는 친구예요. 아이들도 친구기도 하지만 둘이 친구인데 사실은 이따가 제대로 정식으로 소개를 하려고 저희 스승님 김남건 선생님 와주셨거든요. 근데 스승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스승이면서 친구가 아니고 친구면서 스승이 아니면 친구도 아니고 스승도 아니다 라는 되게 좋은 말씀을 저한테 알려주셔서 저도 항상 사제지간이지만 친구처럼 지내고 또 친구지간이지만 서로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사이가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김남건 선생님 그래도 한번 앞으로 모셔볼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김건희 시인이 좀 전에 한 얘기는 그 태계와 고봉 편지를 쓰다라는 책 속에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요. 태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이라는 이제 조선시대의 학자가 평생의 직위로 지냈어요. 한 나이가 25살 차이 나는 아들뻘이죠. 그런데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편지를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서 태계 이황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사단 칠정론, 이기 이론론 뭐 이런 거를 할 때 자기의 철학과 논리를 이제 고봉 그럼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게 밥을 고봉으로 주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근데 기대승이라는 학자죠. 그래서 둘이 편지를 그때 조선시대니까 편지를 한 번 가는데 한 3개월, 늦게 가면 6개월 뭐 이렇게 걸리는데 그 안에 서로의 그 안부를 물으면서 아주 되게 그 친근한 안부를 물으면서도 그런 철학적인 논쟁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고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그래서 평생의 직위로 지냈던 두 분이죠. 그 안에서 이제 있는 원문이 뭐냐면 스승이면서 벗이 될 수 없거나 벗이면서 스승이 될 수 없다면 진정한 친구, 벗도 스승도 아니다. 그게 이제
제가 사는 어떤 그 살아가는 모토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모름지기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자들과 벗처럼 지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벗은 또 스승처럼 즉 내 옆에 있는 벗들은 내가 배울 게 있는 벗들과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나는 누군가에게 벗이 스승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집은 뭐 미리 다 보셨겠지만 그 시집의 해설을 쓴 공강규 시인이 이제 저한테 직접 얘기를 했어요. 해설을 다 쓰고 나서 이제 전화를 했고 그다음에 뭐 행사장에 가서 이제 만났는데 최근에 만나본 시인들 중에서 가장 시를 잘 쓰더라. 네, 그래서 이제 시집을 해설을 보고 시를 보면 이해가 훨씬 빠르고요. 그리고 시인의 어떤 생각이 어떻게 담겨져 있고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길잡이가 되는 게 이제 해설을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공강규 시인을 만났을 때 마침 통화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둘이 공강규 시인이 직접 전화를 했고 본인도 감사 인사를 전했죠. 제가 최근에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 매직 아워라는 거예요. 혹시 아시나요? 매직 아워가 뭔지? 노을이 지기 15분 전 가장 노을이 절정일 때 그거를 이제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까르페 디엠. 인생은 지금이 최고의 절정이다. 지금이 가장 소중한 순간이다. 김건희 시인과 함께하는 지금 북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가장 소중한 시간, 그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한 거고 여러분들은 그 선물을 받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들을 만나서 저도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시 한 편 읽어주셔야지 그냥 들어가시면 어떡해요. 뭐 주나? 일단 조용히 뒤로. 막걸리. 저는 뭘 안 받으면 안 해줍니다. 애인 있어서 뽀뽀해준다는 이런 약속을 못하겠네. 자, 그냥 펼친 거 읽겠습니다. 몇 페이지? 페이지 묻지 마세요. 낭독은 이 귀를 집중해서 그냥 원고를 보지 마시고요. 귀를 집중해서 들으시면 낭독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네. 연탄재 수거함. 겨울의 뚜껑을 열었을 때 자궁 속의 아이처럼 몸을 웅크린 여자가 눈을 감고 있었다. 구멍이 되어버린 여자는 불꽃을 뱉어낸 밤을 끌어안고 잠이 들었다. 울진을 지나 삼척으로 가는 도로에서 바다를 보았을 때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눈동자가 깜빡임도 없이 나를 보고 있었다. 밤보다 검은 탄에 구멍을 내고 불꽃을 밀어 넣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파도가 소리를 내며 우는 밤엔 눈을 감았다. 식어버린 구멍 속으로 바다가 몰려간다. 검다는 것은 타오를 수 있다는 것. 검은 바다가 타오르며 눈을 깜빡이지 않을 때 나는 겨울의 뚜껑을 열고 들어가 잠이 들었다. 아니 그냥 엉터리를 쓴 시인데 선생님이 읽어주시니까 너무 멋있는 시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어느 날 갑자기 연탄재 수거함이라는 게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막 이런 시를 써서 난 저거보다 더 멋있는 시는 못 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수거함을 보고
나도 좀 멋있는 시를 한 편 써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쓰게 된 시예요. 근데 오늘 선생님이 읽어주시니까 왠지 그 시보다 더 멋있게 들리네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그 이 연탄재 수거함 속에 그 몸을 웅크린 여자처럼 그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그 슬픔 속에서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를 혹은 어떤 글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만큼은 항상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을 버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매일 밤 잠들 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내가 언젠가는 작가가 돼서 이렇게 사람들을 앞에 놓고 내 책을 같이 이야기하고 내 시집이 나오면 내 이름을 적어서 선물하기도 하고 그런 장면을 매일 그렸어요, 머릿속으로.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제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머릿속으로 그릴 때 생각한 시가 한 편 있었어요.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죠. 그 시의 원래 제목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입니다. 그 시집의 제목이에요. 근데 이제 서시로 첫 번째 시로 이렇게 소개를 해서 시집을 엮은 건데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네. 그렇게 매일 상상할 때는 이 시 전편을 모르고 그냥 마지막에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 구절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별이 바람에 스친다는 이렇게 예쁜 말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 꿈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시집을 내고 그렇다면 나도 내 시에 대한 서시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서시를 저도 한 편 썼어요. 발자국이라는 제목의 이 시집에는 없는데요. 네, 발자국이라는 제목의 서시를 제가 그래서 쓰게 됐습니다. 발자국. 하늘은 늘 거기에 있었다. 바람이 별을 스치고 구름이 달을 만지는 소리. 꽃은 사랑을, 나무는 사람을 가르쳐 주었다. 발자국이 길을 만든다. 돌아보면 시의 발자국이 하늘이었으면 좋겠다. 네, 이게 저의 서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윤동주의 그 서시를 많이 닮아있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문득 생각했어요. 발자국이 길을 만드는구나. 길이 있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발 한 발 걷고 또 누군가 한 발 한 발 걷는 그 발자국들이 모여서 길이 되는구나. 이걸 어느 날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다른 것은 다 변해도 하늘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하늘은 물론 뭐 색깔도 변하고 구름도 달라지지만 하늘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도 뭔가 달라지지 않는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인 이유 하나쯤은 하늘이 늘 거기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나인 이유 하나씩은 분명히 있을 거고 그걸 누군가는 깨달을 거지만 또 누군가는 그걸 모른 채로 살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됐으면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를 썼어요. 그리고 꽃과 나무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는데 또 시를 쓰고 나이가 조금 먹다 보니까 꽃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고 나무가 이렇게 사람을 닮았구나 이런 거를 저는 그런 것도 모르는 바보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문득 그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고 그리고 어느 날 내가 돌아봤을 때 내 시의 발자국이 하늘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어서 이 서시를 항상 생각하면서 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84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그렇다면 나의 하늘에 대한 하늘이라는 제목으로 또 쓴 시가 있어서 이 시를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학문으로 베어낸 하늘, 그만큼의 하늘이라도 너에게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빗물이 고인 작은 웅덩이에 갇힌 나를 닮은 하늘, 술 취한 골목을 닮은 저녁 노을과 너와 입을 맞추던 날의 푸르를, 내가 숨쉬던 하늘을 너에게 다 주고 싶다. 가로등과 십자가의 불빛들이 별의 노래보다 가까운 도시의 하늘과 개구리의 울음과 풀벌레의 노랫소리가 달빛을 끌어당기는 시골의 하늘,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너에게 다 들려주고 싶다. 네, 이 시집에 세 가지 십다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빛을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그리고 나의 하늘을 너에게 다 주고 싶다. 그 다음에 아무도 손대지 않은 아침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주면 또 이렇게 삼고초려처럼 누군가의 마음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을 시집에 담아봤습니다. 그 마음을 또 받았는지는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여는 소리, 가을을 담는 소리, 아침을 담은 소리,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하늘에 닿는 소리까지 네 가지 순서를 다 맞춰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또 여기 함께 하신 분들 중에서 저도 온 김에 함께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읽고 싶은 시를 읽어주실 분들 계시면 손을 들어서 읽어주시고,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를 너에게 묻고 싶다. 요거 좀 궁금해서 질문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동시 읽어주실 경우에는 여기 오늘 김남건 선생님의 따끈따끈 방금 나온 동시집 선물도 있고요. 네, 어른들이 또 읽으실 시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선물에 약하신 분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시 읽는 건 좀 힘든데 질문은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멀리서 오신 우리 재현 쌤. 네. 그냥 하고 싶은 말 그래도 됩니다. 네. 이거 마이크. 네. 네, 저는 신재영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래 경기도에서 날아오는.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두서가 없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들인데 이 아들이 자꾸 찔렀어요. 나가라고? 나가보라고. 선물 받아오라고? 나오게 된 거거든요. 아니고 그냥 나가라고. 제가 지금 당장 드는 생각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고니쌤을 떠올리면 드는 생각 두 가지. 첫 번째는 나의 이야기고, 두 번째는 고니쌤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의 이야기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아이가 셋입니다. 8세, 9세 남자아이고요. 그리고 셋째는 이제 만 2세가 됐어요. 늦둥이죠. 근데 그 친구가 아토피가 굉장히 심해서 이쪽으로 1년 살기를 왔었어요. 그리고 1년 반을 살고 돌아갔는데, 그때 중간까지만 해도 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이 케어를 해야 됐고, 아이들이 전학을 와서 지내야 됐고, 정신이 없었는데, 그 중간쯤에 고니쌤의 수업을 함께 하게 됐던 거였고요. 그때부터 저는 생각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나를 위해서 오긴 했지만 정신이 없게 살았다면, 그 수업을 듣고 책 읽기, 글쓰기가 있었는데, 특히 글쓰기 수업이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었던 게, 저는 듣기만 하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고니쌤께서 자꾸 써보라고 막 저한테 불러줘서 어떡하지? 난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계속 돌려놓고 있었는데 글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 봐요. 근데 자꾸 쓰시라고 하셔서 어느 날 안 되겠다. 수업 전날이죠. 밤 11시에 딱 앉았죠. 그 컴퓨터 앞에. 일기라도 써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글이 그날 밤을 샜어요. 밤을 새서 초안이 나오고
선생님 초안을 한번 써봤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발표를 하라고 해서 그다음에 발표를까지 하게 됐는데 저는 그게 의미가 있었던 게 제가 한 20대까지만 해도 나는 누군지 궁금한 점을 많이 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래도 40대 뭐 초반이 되니까 아기 키우고 뭐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정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썼던 그 글들이 나의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허구를 넣으려고는 했으나 어쩔 수 없이 저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 얘기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걸 씀으로써 제가 정말 저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해주신 게 저한테는 큰 좋은 기억이 있어서 보니쌤이 생각이 났고, 두 번째는 보니쌤 이야기. 저는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보니쌤하고 같이 얘기를 한다던가 같이 뭐 행동을 하면 에너지가 좀 느껴졌거든요. 저는 사람은 나이는 정말 중요하지 않구나. 지금 있는 이 순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기대를 갖고 있고 뭐 그런 열정이 있으면 저는 20대보다 더 훌륭한 청년이라고 보여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 느꼈어요. 그러니까 보니쌤께서는 항상 뭔가를 새로운 거를 하려고 하시고 항상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뭔가를 또 틀을 깨나가려는 그런 모습이 저는 보여서 와 진짜 멋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제가 많이 본받고 따라해야겠다. 나도 지금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나도 지금부터 시작이 될 수 있겠다는 거를 많이 깨닫게 해주신 게 보니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기서도 저는 기쁜 마음으로 왔거든요. 저 수도권에서 왔는데 기쁜 마음으로 보고 오늘 오기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여기 계시던 여기 오신 분들 뵙게 돼서 영광이고, 다음에도 또 인연이 된다면 그때 꼭 또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두서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만 인사 마치겠습니다. 아유 너무 영광이네요. 네, 먼 길을 아이 셋을 데리고 걸음하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근데 지금은 안 줘요. 네? 선물. 선물. 줄 거야. 나 사기꾼은 아니란 말이야. 저는 사기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화 우리 아들하고도 제가 그 동시 수업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보통 이름을 쓰면 시를 쓰고 이제 아이들이 이름을 그냥 김고은이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시인 이렇게. 그래서 이미 시인이세요, 저는. 그리고 이제 심재현 선생님 소설을 그래서 결국은 완성을 하셨거든요. 그 소설을 완성을 해서 저희 29일에 발표하는 그 문집에 소설이 딱 들어갑니다. 그때 또 다시 한번 응원을 하고 참 기대가 되죠. 네. 몰라 막 원고 줘봐 막 이래가지고 가져가면 막 책으로 던져주고 막 이러니까 뭐야 지금 이러고 계시죠? 네. 아이고 참 또 이거 뭐지? 또 온 김에 참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다 하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선생님 가슴에 이렇게 시집을 꼭 안고 계신데 네, 마이크를 넘겨드려도 되나요? 네. 높은 데 앉으셔서 그래요. 다 눈치채고 낮은 데 앉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대화면에 사는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제 이런 공간이 있는 줄도 몰랐고 이런 시간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어제 저기 김미연 선생님하고 어떻게 이제 소통하다가 이제 와보지 않겠냐고 그러셔서 왔어요. 근데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저 오늘 생일인데 이렇게 너무 좋은 날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럼 노래 불러야죠.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태어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실제로 그냥 잠깐 이렇게 시를 봤는데 그 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이게 시를 그러니까 어떤 시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시를 많이 접해보지 않아서
지금 이 책을 막 보면서 또 낭독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이제 느꼈는데 제가 만약에 삶에서 지치거나 어떠한 일 때문에 이제 책으로 에너지를 이렇게 타인의 이제 감정으로 에너지를 채우고 싶다고 했을 때 죄송해요 이런 경험이 없어지고 이게 뭐 울고 이렇게 시만큼 좋은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짧은 그 한 줄, 두 줄, 또 한 페이지에 있는 뭐 열 몇 줄의 이런 그 문장들이 마음에 이렇게 조그만 그런 원액이 들어와서 터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제가 마음이 요즘 허해서 그런지 아니면 선생님이 이렇게 정말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제가 아직 구별은 잘 안 되는데 오늘 좋은 선물을 책으로도 받고 내용으로도 받고 이 시간으로도 받고 또 여러분이 이제 불러주신 노래로도 받고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은 생일이 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네요. 우리 또 멀리 양평에서 일하다 말고 달려오신 우리 선생님. 전국구야. 그러니까 네, 아이고. 아유 저요? 네네 누구겠어요? 네. 저는 진부에 온 지 얼마 안 돼요. 사실은 뇌경색으로 1년을 병원을 생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말이 좀 어둡습니다. 처음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글을 잘 못 읽어요. 말이 이제 자꾸 떨어지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열심히 지금 선생님 책을 보니까 해탈이 굉장히 와닿다. 다시 사랑하고 싶어. 그리고 그리움. 우리 아이를 중국에 유학을 보내고 베이징으로 열차를 타고 오면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저기 플랫하고 저거 부르신 그 형제들 고향의 봄인가 진달의 꽃 그거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슬펐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자세히 모임됐지만 그림과 해탈을 굉장히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그만큼은 이제 글을 감히 못 읽고 제목만 그림과 해탈. 네, 그래서 그거를 많이 이제 봤습니다. 아 그리움이요? 네. 해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아 해탈로. 네. 아 해탈로. 해탈. 자, 이걸 진부 오른 이유가 제가 뇌경색으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 좋고 하는 데서 살주고 그렇게 왔는데 아무도 이제 말씀을 안 드렸죠. 선생님 마스크를 좀 발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해도 조금 어렵습니다. 좀. 네, 그래도 듣고 나서. 페이지입니다. 해탈. 모자를 벗고 절을 하다 보니 모자에게 절을 하는 건지 부처님께 절을 하는 건지 헷갈린다. 머리에 이고 다니는 건 모두 부처님이다. 늘 내려다보는 하늘도 부처님. 태조를 잘라내야 키워할 수 있는 생의 감은 흔적. 머리카락도 부처님이다.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고 어디로 가는지도 분명하지 않는 머리카락 스치는 바람도 부처님. 내려놓을 수 없는 형벌 관세음보살을 마음으로 고요히 버티고 있는 석가래도 부처님이다. 모자에 절을 하다 문득 나를 이고 다니는 것을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보십니까? 나는 이걸 그리움과 해탈을 이제 많이 봤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많이 슬펐어요. 우리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 우리 아들을 어디에 사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중국을 억지로 보내다 보니까 아들이 그 아빠를 나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을 때 그냥 혼자 죽고 사람도 혼자 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 그래 이게 인생이구나 하는 거를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움이라는 시도 저도 누군가 이제 많이 그리웠을 때 썼는데 자녀분이 또 멀리 계시니까 항상 또 그리우시겠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많이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일이신 분 옆에 모자 쓰신 분이 있어 지금 뭐 변장하고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인가 모르겠으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변장을 벗게만 제가 알 것 같거든요. 제 마이크 지금 어디 있죠? 네, 궁금해가지고 아까부터 계속 눈이 가네요. 네. 네, 저는 여기서 일하는 것 때문에 평창 쪽에 지금 오게 됐는데 지나다니다 뭐 이렇게 팜플릿에 이게 행사가 있는 걸 봐서 근처여서 한번 와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할 줄은 또 모르고 잘 듣고 갑니다. 사실 뭐 이런 느낌의 행사였을 줄은 좀 몰랐고 그냥 저는 진짜 복투코 약간 나는 관객이 안전하게 앉아 있고 약간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 했고 네. 뭐 한 편 읽어주시면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내가 어떠세요? 읽은 약이어서 그럴 땐 아무데나 딱 펼쳐서 읽는 그런 재미가 또 있죠. 47페이지 날개. 날개 김곤이 눈 수북이 쌓이면 길을 나가고 싶습니다. 날개가 돋아는 살이 떠나기 전에 길 위에 쌓인 새의 시간이 녹기 전에 까마귀의 울음이 들리는 먼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날갯짓은 그대를 부르는 기도. 기다림이 쌓이면 길을 나서고 싶습니다. 날개가 돋아난 길이 녹아버리기 전에 하늘 울음이 사라지기 전에. 안 시켰어. 큰일 날 뻔했네요. 이 시는 제가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잖아요. 근데 그 눈이 쌓인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 그 눈 쌓인 산 속에 갇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계속 갇혀 있다는 생각을 하다 어느 날 문득 저게 다 날개였으면 좋겠다. 저 산이 날개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날개로 날아서 어디 멀리 먼 곳으로 내가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를 썼거든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지연쌤 차례가 된 것 같죠? 네, 이왕 뭐 우리 소소하게 모였으니까 다 한 명씩 하러 가죠, 지연쌤. 네, 반갑습니다. 나오는 거 맞죠?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곤희 선생님과의 인연은 저도 이제 대관령에 거주한 지 13년 이제 된 사람이고, 저는 대관령에서 그 딸기와 꽃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요리 선생님이 또한 강지연이라고 하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또 제가 꽃을 들고 선생님을 오게 된 게 그 도서관에서 하는 선생님 책 읽기 수업이 좋아서 신청을 했지만 제일 참석도 못하고 항상 그 제 수업이랑 선생님 수업이 겹치는 시간들이 많고 해서 잘 참석을 못하는데 항상 늘 그게 마음속에 걸렸었고, 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선생님한테 연락을 일부러 안 드리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너무 선생님께서 따뜻한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그 옆에 심지원 선생님처럼 김곤희 선생님과의 그 첫 만남은 처음에 대면이 아니었었고, 저희가 이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수업 때문에 선생님을 이제 그 섭외를 해야 되는 입장이어가지고 처음 전화로 인사를 드린 케이스인데, 그때도 선생님 전화로 들려오시는 목소리가 시인인지는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심지원 선생님이 느끼시는 그런 열정을 제가 좀 느꼈던 게 그런 마음에 감사했었고, 또 도서관에서 하는 수업도 마찬가지로 제가 잘 참여하지 못해도 항상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것들이 느껴지는 게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이 책도 선생님이 그때 저를 몇 번 보지도 않았는데 막 선물로 주시고 해서 잘 간직하고 있었고 잘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 그 아무도 손대지 않은 아침을 너에게 줄게, 이 제목이 저도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그 자체를 저희가 느낄 수 있는 책인 것 같고, 정말 여기 그 공강규 시인님이나 이렇게 써주신 말들처럼 저도 선생님 보면서 항상 순수하고 꾸미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되게 좋고, 그 선생님이 아무튼 그런 꾸미지 않는 그 모습이 김건희 선생님만의 그게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아름다우시고, 오늘 너무 이 자리가 선생님께도 좋은 시간이 될 거고 저희한테도 정말 따뜻한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모두 감사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안 꾸미고 다니다 오늘 미용실 갔다 왔는데 이런 소리. 아이고 예쁜가요? 시는 어떤 걸로? 시도 읽을까요? 네, 준비하셨는데 보니까. 저는 지금 이제 내년에 44이에요. 그래서 여기 44이라는 시 한번 읽어볼게요. 44, 김고리. 어떤 날은 해가 지는 걸 44번이나 본 적도 있다. 아주 슬플 때는 해질녘을 좋아하게 된다. 44번째 해가 사라질 때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오래도록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기억해 내려고 했었다. 어떤 날은 해가 뜨지 않을 때도 있다. 하늘이 온통 슬픔으로 울먹이고 떠오르지 못하는 해가 바다에 머무르는 날. 어떤 날은 해가 지는 걸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 날도 있다. 44번째 해가 사라지고 나서야 눈을 떴다. 그리고 오래도록 해가 사라지는 모습을 기억하려고 애썼다. 감사합니다. 이 앞에 어떤 날은 해가 지는 걸 44번이나 본 적도 있다. 이게 어린 왕자, 제가 좋아하는 소설 어린 왕자에서 빌려온 구절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걸 쓸 때가 44살이었어서 선생님은 아직 44이 안 되셨군요. 그렇네. 그렇다면 이제 어린 왕자를 닮은 우리 용희쌤, 꽃을 들고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부터 1일인 걸로. 자. 아니요. 주호도 동시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괜찮아요. 무서운 분이에요. 네. 그럼 마이크 받아서 인사 한 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범우초등학교 4학년 1반 김주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것도 많이 얘기한 거예요. 멋있어, 주호 짱.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얘기 안 한, 우리 시우도 온 김에. 네. 그리고 이제 끝나면 한꺼번에 여기 선물은 한꺼번에 뭐 하면 선물 준다 그러더니 저렇게 강간 무소신가 하지 마시고 마지막에 다 받아가세요. 네, 시우 얘기. 네. 아니면 시 한 편 읽어줘도 돼요. 제주는 없어가지고. 뭐 그렇게 안 키웠는데. 저는 중부중학교 1학년 1반 김시우라고 해요. 네,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친구도 인사만 해보게. 네, 그냥 이름만 얘기해 주세요. 네. 아니야, 얘는 하려고 불러놨어. 진짜? 아니야. 죄송해요. 남건 센 걸로 할까? 읽을까? 남건 센 걸로? 아니. 네, 그러면 이름만 얘기해 주세요. 네, 이름만 얘기해 주세요. 네. 완전히 깡패야. 기다려주면 할 것 같아요. 이름만. 네. 이쁘다. 이쁘나? 네, 이름 얘기하지, 근데. 이름이 아니라 시 한번 낭독하고 싶어요. 오늘의 마지막 시는. 네, 우리 마지막 시를 낭독해 주겠습니다. 시간에 인제 났어. 가을 긴 고니 모퉁이에 쪼그려 앉아
갑자기 못된 마음이 들어 낙엽을 밟았습니다. 바람을 떠밀려 모퉁이를 쭈그리고 앉은 낙엽들이 소리를 내며 부스러지는 소리. 모퉁이를 지나가다 가을에 밟았습니다. 어느 봄날의 꽃잎보다 더 크게 우는 마른 잎. 시간을 돌고 나서 다시 붉은 눈물이 떨어질 때쯤 그때 손은 사람이 되어 햇빛처럼 가만히 모퉁이를 지나가겠습니다. 이름도 얘기해 주세요. 성남 매송초등학교 2학년 4반 심유리예요. 네, 감사해요. 오늘 마지막 시를 이렇게 못된 가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말 나중에 미리 사인 받아놓으세요. 이따가. 네, 나중에 시인 되실 분이어가지고. 네, 뭐 오늘 함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나는 왜 안 했는데요 하시는 분은 없으신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아무도 손대지 않은 아침을 너에게 줄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아침은 정말로 아무도 손대지 않는 그런 따뜻한 아침을 단 하루라도 맞이하시기를 제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요즘에 시 쓰는 게 참 좀 어려워요. 예, 좀 강의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먹고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생기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시 쓰는 게 어려워서 고민에 빠졌는데 오늘 이 자리가 지나고 나면 분명히 시를 잘 쓸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아침에 시를 썼어요.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후로 시를 더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항상 저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집은 더 좋은 시를 써서 또 함께하는 자리를 제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